이번 영상은 길고양이 사료급여 문제로 갈등이 커진 한 동네 이야기입니다. 흔히 캣맘이라고 불리는 분과 새로 문을 연 편의점 사장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으로 번졌다고 하는데요. 사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 주민이 편의점 주변에 고양이 밥자리를 만들어 급여를 시작했고 사료를 건드리면 법적 조치라는 안내를 붙였습니다. 그 뒤로 근처에 고양이들이 몰리자 편의점 사장은 수차례 정리와 이동을 요청했지만 합의가 안 됐고 결국 사장도 그분의 집 근처에 사료를 놓으며 맞대응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후 격한 언쟁이 있었고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이 화제가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길고양이를 보호하려는 마음과 생활 공간을 지키려는 마음이 정면으로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둘 다 이해할 이유가 있지만 방법에서 충돌이 난 거죠. 온라인 반응도 갈렸습니다. 보호는 좋지만 민폐는 안 된다. 남의 영업 공간은 지켜야 한다.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된다는 태도가 문제라는 의견들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장소가 본인 소유가 아니거나 상업주거 시설 인접 구역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설 관리자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료가 주변 위생과 냄새, 해충, 소음, 차량 안전, 보행 안전에 영향을 주면 갈등이 빠르게 커집니다. 게다가 건드리면 법적 조치 같은 경고. 문구를 임에 부착하는 건 공공장소나 타인의 영업 공간에선 더 큰 마찰을 낳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맞대응으로 상대 집 주변에 사료를 배치하는 행위도 분쟁을 키울 뿐 해결이 아닙니다. 감정에 불꽃이 붙으면 모두가 피곤해지고 동네 관계도 망가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장소, 관리, 시간, 책임, 그리고 중재입니다. 하나씩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째, 장소입니다. 사료 급여는 통행과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상가 출입구, 주차장 진출입로, 쓰레기 배출구 인근은 피해야 합니다. 인도 중앙이나 점포 바로 앞은 더 위험합니다. 벽면과 동선에서 벗어난 구석, 통행에 걸림이 없는 위치를 우선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원이나 공공부지라면 지자체 지침을 확인하고 상가라면 상가대표관리사무소와 먼저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 관리입니다. 급여 후 즉시 회수, 깨끗한 용기 사용, 남은 사료 정리, 물그릇 교체, 주변 청소가 기본입니다. 남은 사료가 벌레와 냄새 문제를 만들고 그게 곧 민원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주고 바로 치우는 타임 급여 원칙을 지키면 갈등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시간입니다. 한가한 시간대, 인근 영업과 통행이 적은 시간대를 택하면 안전합니다. 새벽 심야 소음이 문제라면 시간 조정이 필수입니다. 같은 장소라도 시간만 바꿔도 민원 강도가 달라집니다. 넷째, 책임입니다. 급여자 한 명이 모든 걸 떠안으라는 뜻이 아니라 관리 규칙에 동의한 소수 인원이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급여, 청소, 남은 사료 회수, 물 교체, 민원 응대, 병원 이송 등 역할을 나누고 기록을 남기면 신뢰가 쌓입니다. 다섯째, 중재입니다. 당사자끼리 감정이 커졌다면 제3자가 필요합니다. 동네 통장님, 상가대표,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구청 관련 부서, 동물보호단체 지역 네트워크 등과 협력해 임시급식소 위치를 재조정하고 포획 중성화방사 TNR 계획까지 붙여야 합니다. 급여만 하고 중성화가 없으면 개체수가 늘고 갈등도 늘어납니다. TNR과 임시급식소의 세트 운영이 사실상 유일한 장기 해법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편의점 사장 입장에서도 영업 환경은 생계 문제입니다. 출입구에 모이는 동물 무리는 손님 불편과 청결 이슈, 안전 우려로 바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급여자 입장에선 굶주린 동물을 못 본 척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가게 앞은 금지, 이 위치 시간대에만 급여 직후 청소 회수, TNR 동의, 중성화 완료 후 이동 분산 같은 합의안을 만들어 보는 게 현실적인 길입니다. 합의가 서면으로 남고 연락 창구가 정해져 있으면 돌발 상황에도 감정선이 덜 흔들립니다. 시청자분들이 동네에서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다면 이 5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동의 없는 장소 사용은 하지 않기. 급여는 짧게, 정리 회수는 반드시. 시간대는 조용하고 안전할 때. 혼자가 아니라 소수 운영진 체계로 책임 분담. TNR과 중재 행정 협조를 함께 추진하기.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갈등은 초기에 꺼집니다. 이번 사연으로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맞대응은 통쾌할 수 있지만 해결은 아닙니다.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을 정확히 긋고 규칙을 정한 뒤 관리와 청소를 생활화하고 중성화로 근본 원인을 줄여야 합니다. 동네 문제는 동네가 해결합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원칙을 세우면 관계도 살고 동네도 편해집니다. 현실적인 행동 가이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요. 급여 장소가 타인 소유나 상가. 인접이면 관리자와 면담을 요청해 기존 위치를 10m만 옮겨도 체감이 달라집니다. 20분 급여 원칙을 만들어 먹고 남은 사료는 즉시 회수하세요. 젖은 사료는 냄새가 강하니 건식 위주, 물그릇은 그늘에 두고 교체 주기를 정합니다. 일주일 내로 인근 TNR 가능 병원과 일정 비용 지원 제도를 확인하고 포획틀 대여 루트를 확보합니다. 카메라로 상태를 기록하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분쟁이 이미 커졌다면 주민센터구청 민원실과 상가대표를 포함한 3자 회의를 제안해 장소 시간 관리 규칙을 문서로 정리하세요. 감정적 언사는 금물입니다. 영업방해 요소 제거 청소 회수 책임. 명시 비상 연락 체계 TNR 일정표 같은 문구로 객관화하면 대화가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 생계를 지키려는 마음, 둘 다 소중합니다. 마음은 선하지만 방식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규칙과 배려가 만나면 갈등은 줄고 동네는 편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께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네의 평화는 누군가의 완벽함이 아니라 모두의 작은 원칙에서 시작됩니다.